저와 남편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둘 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 걱정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곱게 있다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늘 여자 인생에 있어 최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시 가정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들이었다면 경영 수업을 시켰겠건만 딸 하나밖에 없으니 참. 수진이 앞에서 절대 그런 말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내가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겠어요? 그건 그렇죠. 당신 딸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리니까. 아버지는 정말 제 손에 물 한 방울 모래밭에 앉게 하지도 않으셨죠. 정말 오냐오냐 키운다는 말이 저희 아버지를 일컬어 하는 말인지 지금도 느낍니다. 수진아, 우리 딸 수진이 어딨니? 아빠, 오셨어요? 너 여기 앉아봐라. 아빠가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는 너무 들뜬 상태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꽤 잘생긴 남자가 있었죠. 한남건설 첫째 아들이다.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성도 아주 훌륭해. 무엇보다 그쪽 집안에서 널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단다. 남자를 만나는 건 처음인데. 수진아, 남자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배필이랑 평생 사랑받으며 사는 게 최고야. 그리고 떡도 꿔비 같은 손자 안겨주면 넌 또 바랄 게 없다. 솔직히 정략 결혼?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가 실망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진 속 이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주말이라 호텔 로비에는 많은 선남선녀가 조금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선을 보고 있었고 저 또한 저 사람들처럼 어색하면 어떻게 하지 란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네. 혹시 유정한 씨?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쪽에 자리를 잡아놨는데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남자는 첫 만남부터 부드러운 말투와 매너를 갖춘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 배려하면서 이야기도 참 재밌게 하며 절 웃게 해주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제 이상형이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거든요. 네. 집안 대 집안이 정해준 사이라지만 전 수진 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알아가고 싶고요. 전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그 남자가 참 좋았습니다. 돈 많은 집안 아들이라 거들먹거리는 것도 없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이상한 스킬을 쓰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알아가며 1년여 연애를 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양가 집안도 그리고 우리도 서로 너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서방,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내가 우리 수진이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수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가 평생 사랑하고 호강시켜줄 겁니다.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저희 부부는 성북동에 있는 큰 저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했고 신혼생활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남편과 만난 뒤 사업이 더 잘 풀리고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절 너무 예뻐하셨죠. 내가 며느리를 참 잘 봤어요. 수진이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뒤에 웃을 일만 생기네. 그러게요.
가정교육과를 넣어 그런지 살림도 잘하고 100점 며느리야. 아니에요.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어딨어. 시간이 흐르면 차차 다 해결될 문제다. 이제 손자보는 일만 남았네. 그렇지, 여보? 그럼요. 그런데 애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수진아, 천천히, 천천히 생각해라. 괜히 급하게 생각하면 애도 잘 안 들어선단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6개월이 지나도 임신은 되지 않았고 1년, 2년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셨지만 전 솔직히 1년이 마치 10년 같았고 양가 부모님 보기에 너무 죄송하고 더욱이 제가 만약 엄마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죠. 여보, 한수 알지? 브림클리닉 대표 원장하는 친구. 자기가 너무 걱정하길래 내가 한수한테 우리 이야기를 했어. 뭐? 그걸 이야기하면 어떡해. 만약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머님, 아버님이 곤란해지시는 거 몰라? 왜 자기만 생각해? 난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싫어. 솔직히 난 아이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너무 당신이 아이를 원하니까 우리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그딴 소문이 뭐가 중요해.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전 남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자연임신을 더 노력해보자고 계속 고집을 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점이 뭔지도 모른 채 아이를 기다린다는 건 무모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보, 나 할게. 정말? 정말 할 수 있겠어? 충분히 알아보고 또 심사숙고했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하다가 정 힘들면 안 해도 돼. 알겠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 그래도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전 그렇게 브림클리닉에서 남편과 함께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아기집이 너무 약했고 남편의 정자 또한 그리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8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남편 또한 점점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장손이야. 그리고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대가 끊기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아휴. 딱 10년. 정말 오직 임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결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게 아이를 가지는 것이 큰 욕심이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이라면 아이를 가지는 게 당연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는 게 권리이기도 한데 전 엄마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됐던 걸까요? 거의 매일 태몽 같은 걸 꿨고 전 이게 태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의심이 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쉽게도 임신이 아니네요. 네? 저 태몽도 꿨는데요. 정수진 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상상 임신을 하거나 꿈도 태몽을 자주 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상 임신인데도 배가 불러서 만삭이라며 그걸 믿는 분도 계시고요. 좀 더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아이에 대한 절박함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그마치 10년이라고요. 10년. 제가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까요? 10년을 기다리면 그 다음 10년도 기대하게 되는 게 사람 아닌가요? 포기가 안 돼요, 선생님. 포기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산부인과를 다녀온 뒤 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고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됐구나 생각하니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불쌍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 다녀온 걸 알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권유했습니다. 우리 서로 지금 너무 지쳐있어. 지금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어. 나중에 우리 별장으로 쓰려고. 석 달쯤 뒤에 완공된다니 준비해서 좀 쉬다 오자. 사실 저도 휴식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아이 생각밖에 안 나고 계속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죠. 반포기 상태로 저는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별장 완공 날짜가 다가왔고 짐을 싸느라 한동안 아이 생각은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출근 준비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강아지가 계속 창문을 보며 짖고 있었습니다. 둘이야 왜 그래? 아침부터. 맘마 먹을까?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멈추질 않았고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지 현관 앞으로 보고 오겠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절 급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여보, 빨리 나와봐, 빨리! 전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보니 남편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봤고 전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몰라. 누가 새벽에 우리 집 앞에 버리고 갔어. 아니, 누가 그런 짓을... 일단 아침바람이 차가우니까 집으로 들어가자. 아이가 얼음덩어리야.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예뻐. 정말 천사 같지 않아? 여보, 이 아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 같아. 여기. 아이가 담긴 바구니에는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맞아.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주신 선물이야. 여보, 이건 우리 식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잘 들어. 이 아이 우리가 낳은 아이로 하자. 뭐? 남편은 제주도 별장으로 한 달 살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주도에 살다 아이가 크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걸 믿으실까? 믿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아이는 우리 아이야. 당장 출생신고하고 우리 호적에 올리자. 무서워.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해. 지금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 아이는 우리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하루아침에 엄마가 된 사실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 볼수록 그 혼란스러움은 차츰 사라졌고 전 남편의 말대로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정말이니? 정말이야? 네, 지금 6개월 차 접어들었어요. 아니 근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
임신 5개월 접어들면 그때 말씀드리려 했어요.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 맞다, 맞아. 괜히 입방정 떨었다가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아이고,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가 알면 완전히 날아가시겠다. 수진이 몸은 괜찮지? 네, 지금 아이한테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라 제가 간간히 연락드릴게요. 수진이 스트레스 받게 하기 싫어요. 그래. 우린 아무튼 좋다. 4개월만 기다리면 되는데 뭘. 수진이한테 너무 고맙고 장하다고 전해다오. 아이고, 이게 웬 경사람. 남편은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했고 우리 부부는 4개월이 되는 동안 아무도 몰래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 아들이래요. 당장 내가 내려가야겠다. 수진이 몸은 괜찮고? 네, 건강해요. 아이도 건강하고요. 그런데 누굴 닮았는지 아이가 좀 성장이 빠르네요. 성장이 빠른 건 좋은 거지. 그만큼 수진이가 얼마나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니? 우리 내일 비행기로 갈게. 그리고 수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식구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저에겐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 만난 자식인데 저는 아이가 울어도 웃어도 다 예뻐 보였고 온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적응을 하다 서울집으로 오니 아이가 많이 낯선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달래고 아버님도 달래고 온 식구가 우리 우주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또한 아들의 칭얼거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계속 고민했죠. 우주애미야, 보모를 좀 써보자. 너 지금 이렇게 살이 빠져서 되겠니?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 거야. 내가 내일 당장 보모 알아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그래도 될까요? 너도 그렇고 정환이도 그렇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보모 손에서 거의 다 컸다. 요즘은 보모도 그냥 보모가 아니잖니? 이 분야를 전공한 엘리트 보모를 써야지. 감히 내 손자를 아무한테나 맡기면 쓰나. 정말 대기업 손자들만 봤다는 엘리트 보모들을 썼지만 아이의 칭얼거림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온 식구가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던데. 그 말이 맞구나. 우주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좀 봐주라, 응? 칭얼거리는 거야 한때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겠는데. 우주 머리 좀 봐. 머리가 너무 길어서 눈을 자꾸 찔러. 이발을 해야 하는데 이발하러 가면 또 난리 칠 거야. 엄마한테 내가 말해볼게. 최대한 우리 우주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지. 남편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출장 이발을 알아보셨습니다. 어머니와 면접을 하고 출장 이발사는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이발한 지 7년이 다 돼간다는구나. 참, 미스박 아이도 있다고 했나? 네. 지금은 일 때문에 친정에 있어요. 잘 됐네. 그럼 애도 잘 보겠구만. 일단 오늘은 우리 손자 스트레스 안 받게 머리 좀 잘 부탁해요. 전 그 이발사를 보며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마주친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이발사는 우주를 꾹 안고 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달랬습니다. 역시 프로다우시네요. 전 엄마인데도 애 달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프로는 무슨요? 그냥 아이들을 좀 좋아해요. 우주, 이름 너무 예쁘네요. 전 그 이발사가 왠지 낯도 있고
우주가 그 이발사 품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수고비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모처럼 우리 아들이 미스박 덕분에 즐겁게 보낸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 이발 부탁드려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정말 돈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고 칭얼거리는 것도 그날 밤 완전히 줄어서 전 그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출장 이발사가 왔는데 우주를 너무 잘 보더라고. 신기하게 낯선 사람한테 안기는 거 싫어하는데 그 이발사한테 안겨서는 생글생글 웃고 이발하는 내내 칭얼거리지도 않았어. 아주 베테랑이더라고. 그래? 그럼 보모 경력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도 애가 있는데 친정부모가 맡아주고 있나 봐. 우주가 좋아하면 보모로 몇 달만 써봐. 엄마는 무슨 전공자 찾던데. 내가 봤을 땐 우리 우주 좋아해주고 내가 잘 따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 부부는 미스 박에게 마음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어때? 애는 잘 크고 있어? 돈이 좋긴 좋더라. 완전 왕자님이더라고. 근데 이거 봐봐. 오늘 사례비로 준 건데 내 한 달 월급보다 많아. 대박. 아니 왜 머리 자르는 게 1시간도 안 걸리잖아.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 집에 가정부만 셋이야. 그 아줌마는 정말 손도 까딱 안 하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티가 줄줄 넘치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교양 그 자체야. 그래서? 계속 가기로 했어? 물론이지.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말이지. 전 미스 박이 저희 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 우리 아들의 부모가 되달라고 제안했고 미스 박은 아주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이제 박 선생이라 부를게요. 이쪽 방면은 전문가시니까. 아, 그렇게까지 안 부르셔도 되는데.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아들 앞으로 맡아주실 분인데. 박 선생의 첫인상은 정말로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부분이 저의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제가 혹시나 해서 CCTV로 확인도 했는데 정말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부모였죠. 그래서 전 입주도우미처럼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며 우주를 봐줄 수 없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산다고요? 너무 놀랄 것 없어요. 입주도우미 같은 거예요. 당연히 주말에는 휴무시고 야근 수당도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식사나 이런 부분도 저 여사님들에게 부탁드려놨으니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박 선생, 우리 우주가 벌써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낯도 잘 안 가리고 아마 우리 우주는 멋진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박 선생이 도와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주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선생에게 대기업 과장 연봉과 맞먹는 페이를 지불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화를 불러올지도 모른 채 말이죠. 박 선생... 왜 웃어? 너 뒤지고 싶냐? 알았어. 박 선생. 근데 너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왜 못 살아?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야, 너 강 크다. 그래서 얼마 준대? 네가 맨날 노래하던 그 외제차보다 더 많이 줄걸?
진짜요? 응, 야근 수당이 또 기분 좋으면 돈도 더 주는 스타일이더라고. 완전히 A팀기라니까? 작업은? 언제 하려고? 아직 한참 멀었어. 공이 우주한테 넘어오면 그때 시작해야지. 그 전까진 박 선생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괜히 너 일망치지 마. 그땐 나한테 죽는다. 알지? 박 선생은 주말마다 친정의 아이를 보러 간다며 주말에는 절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박 선생을 보며 참 아이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15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박 선생은 우주는 물론 저희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선생님 나한테 잔소리가 너무 심해. 그럴만도 하지. 너 이번에 수학 성적 떨어졌잖아. 아니, 엄마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살짝 대들었더니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니까? 왜 애들이 쓰는 쌍욕 있잖아. 사실 이런 거 들은 지 한 1년은 됐을걸? 엄마 신경 쓰는 것도 싫고 선생님 이제 한 가족이니까 저러겠지 생각했는데 솔직히 어젠 너무 심하더라고. 여자친구 번호도 알아야겠다면서 내 폰 빼앗아 갔다니까. 이유가 있겠지. 일단 얼른 아침 먹고 학교 가. 오늘은 김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주면 안 돼? 왜? 선생님이랑 불편해서? 아, 잔소리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김기사 아저씨한테 말해놓을게. 얼른 준비해. 전 단 한 번도 박 선생이 우리 아이한테 심한 소리를 하는 걸 보지 못했고, 어릴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도 자주 체크할 만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10년 이상 아이를 봐준 이모 같은 사람이 설마 그랬을 리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박 선생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우주가 한 말, 정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요즘 우주가 사춘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전 우주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번에 수학 성적 떨어진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주 여자친구가 혹시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여자애가 그렇게 품격 있는 아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주랑 전혀 격이 안 맞는 아이예요. 박 선생이 이야기 안 했으면 우주 말만 믿을 뻔했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이한테 한 발짝 떨어져서 이해해줬으면 해요. 사춘기다 보니 생각도 많고. 왜 어른한테 반항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친자식처럼 키우는데 이런 말 들으니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리 우주 잘 부탁해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몸무게가 빠지면서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머리야. 여보, 오늘 이 박사님한테 전화 넣어놓을 테니까 병원 꼭 가봐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두통이랑 어지러운 게 자꾸 심해지네. 요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세요? 자, 이것 좀 드세요. 어휴, 뭐 이런 걸 다. 여사님들이 요리는 알아서 하시는데. 우주랑 당신 아침은 박 선생이 엄청 신경 써요. 고마워요, 박 선생. 별 말씀을요. 얼른 기운 차리세요. 언젠가부터 매일 우주와 남편의 아침을 챙겼던 박 선생. 전 정말 우리 식구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난 그냥 집에 있을래. 거기 너무 지루해. 할아버지한테
그냥 시험 준비한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안 될까? 실망하실 텐데 오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지인들에게 너 소개하고 싶어서 그러시던데. 엄마, 나 근데 진짜야. 내일 수학 시험이라고.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미, 플리즈. 집에 있으라 그래. 아빠가 네 마음 다 안다. 아빠도 너만 할 때 그 지루한 곳에서 하품을 얼마나 해댔던지. 역시 아빠 최고! 나중에 할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설명 잘해야 해. 알겠지? 그리고 공부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제 시간에 자고. 응, 알겠어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집에 두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최고 경영진으로 인정받는 자리라 절대 빠질 수가 없었죠. 오늘은 컨디션 좀 어때요? 오락가락하네. 아우,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 이것 봐. 내 턱시도가 이렇게 헐렁해졌다니까. 내일 당장 저희 부부는 신호대기 중 뒤에 있는 트럭이 충돌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 괜찮으십니까?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김 기사, 얼른 보험회사 부르고 처리해요. 네. 그런데 그 트럭은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갑자기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머. 참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두워서 번호판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차를 박았으니 무서웠겠지. 그냥 갑시다. 남편의 건강 이상에 교통사고까지.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지 전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박 선생에게 집안일과 아이를 맡기고 저는 운동과 사교 모임 등 하루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집안일을 돌볼 틈도 없었고 신경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은 집 주변을 쭉 둘러보고 어디 망가진 데는 없는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방마다 체크도 했습니다. 박 선생 모르게 달아놓은 CCTV를 보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죠. 그리고 나서 제 옷방으로 가서 태블릿 PC로 오랫동안 확인하지 못한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옷이며 구두, 가방, 그리고 보석들까지 마음대로 만지고 심지어는 그걸 하고 외출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방 CCTV를 확인해보니 우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엄청 화를 냈고 우주도 못 참고 같이 소리 지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분명히 우리 우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방에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화를 엄청 내며 전화기를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이제껏 제가 알던 박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선생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한 적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 그냥 박 선생을 믿었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다 사실이냐고? 보석도 몇 개 없어졌더라고. 이상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몸에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대. 그리고 피 검사를 하니 내 몸에 알 수 없는 독소가 있다는 거야. 꽤 장시간 무언가를 복용해서 생긴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대. 뭐? 당신 몸에 독소가 있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뺑소니범도 찾아야겠어. 그냥 다 넘어가기엔 다 이상해. 남편은 이 모든 일을 알아보기 위해 결국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박 선생이란 여자는 언제부터 사장님 집에 머물렀나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모님,
CCTV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너무 오래된 것들은 지워졌고 최근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범도 박 선생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박 선생을 대하세요. 아셨죠? 저희는 사설 탐정이 시키는 대로 했고 예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 나 좀 보시죠. 네. 앞으로 박 선생 부엌해드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막무가내라서. 내가 그랬다고 하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꼭이요. 아셨죠? 네. 반응은 아주 빠르게 왔습니다. 박 선생은 부엌 출입에 대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는 제가 꼭 챙겼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문제는요. 그냥 요즘 여사님들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지금 시켜보는 중이에요. 아, 여사님들 하는 거 보고 다시 아침 식사 부탁드릴 테니 당분간은 우주 스케줄만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내일 주말이죠? 아이 보러 가는데 이거 외식이라도 같이 해요. 어머, 이런 걸 다. 자주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좀 바빴어요. 그런데 박 선생 아이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것도 안 물어봤네. 아들이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주말에 푹 쉬고 다음 주에 봐요. 갑자기 박 선생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전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 우주한테 함부로 대한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도 저렇게 대하는지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우주님? 네, 누구세요? 나 너희 아버지가 고용한 탐정이다. 지금 바로 뒤돌아서 길 건너 커피숍으로 들어와. 박 선생 눈에 안 띄게. 박 선생한테는 네가 잘 둘러대고 와라. 올 때까지 기다리마. 사설 탐정은 우리도 모르게 우주에게 연락을 했고 우주는 박 선생의 눈을 피해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너라고 생각한다. 박 선생이란 사람과도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들었다. 하지만 물증은 있지만 심증이 없어. 우주야, 너 날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가 박 선생의 실체를 다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날 이후 우주는 아주 조심스럽게 박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고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 선생은 제가 없을 땐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이 왜 이 집에 오게 됐는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두부? 두부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야, 빨리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씩 처리가 되지. 끼리끼리 논다더니 애비나 애미나 똑같네, 똑같아.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할 건지 나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마 줄 건데? 너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건인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확실히 하고 일을 진행해야지. 받는 것에 30%. 10% 더. 이 새끼가 진짜. 너 만약 성공 못 시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집 사람들 바보 쑥맥 같아도 뒤가 구린 데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히 처리해, 둘 다. 애는 건들지 말고. 내가 바보냐? 애를 건들게. 우리 물주님을. 내 새끼 네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 알겠어? 우주는 이 모든 증거를 탐정에게 넘긴 후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전 그때 당시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주야, 왜 학교를 안 가? 많이 아파?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만 쉴게요. 왜? 박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어?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둬요. 제발! 우주는 화를 버럭 냈고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경찰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전 직감을 했지만 아직 저희가 신고도 안 한 상태라 왜 경찰이 왔는지 몰랐죠. 무슨 일이시죠? 여기 박미주 씨 계시죠? 네, 저희 가정교사신데요. 박미주 씨, 경찰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경찰은 온 집안을 뒤졌고 박 선생님을 찾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살인미수 그리고 사기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연행해. 살인미수?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왜요?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통화 내용 다 입수했고 당신이 그동안 독극물 음식에 넣어 식구들 살해하려고 했던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방임과 학대 혐의도 포함입니다. 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아동 방임과 학대? 이게 무슨 말인지 전 경찰에 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여보, 우주는 아까 할아버지 집 간다고 문자 왔어. 아버님께 전화드려보니 우주 방금 왔다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네요. 3명이요? 저기, 저 3사람. 수갑을 찬 1명의 여자, 그리고 2명의 남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박 선생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우릴 죽이려고 했어? 내 새끼 내가 다시 데려오려고 그랬어. 왜? 그게 문제가 돼? 뭐? 15년 전 2월 8일 너네 집 앞에 내 아들을 두고 왔어. 호의호식하며 잘 자라라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아주 당연한 듯 자기 자식처럼 착각하고 살더라. 그래서 생각했지. 아니 이것들이 낳아준 친모에 대해 보상은커녕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려고 간 거야. 내가 네 자식 낳아준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미친. 그런... 네가 우주를 버리고 간 거야? 그래, 실수로 가진 아이였고 키울 능력이 안 됐어. 잊고 살려고 했는데 운명이 나를 너희 집으로 끌고 가더라. 그런데 나도 내 새끼처럼 대접받고 싶었어. 내가 엄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며 그 여자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폭언과 폭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미친년! 누가 네 자식인데? 누가? 우주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네가 한 게 뭔데? 날 돈이나 받아가면서 가식적으로 사람들 농락시키고. 네가 버린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멀리서 지켜보고 행복을 바라하는 게 엄마 아니니? 근데 넌 자식을 이용해서 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어. 버러지 같은 년. 찢어 죽여도 모자랄 년. 저는 이성을 잃고 의자를 들고 그 여자를 내려치려 했습니다. 겨우 남편이 말려 그 여자는 그 상황을 모면했고 전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우주는 내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 우주 걸음마하는 거 봤어? 너 우주 열날 때 한 번이라도 병원 데려가 봤어? 안 했잖아.
네가 그런 게 싫어서 아이 버린 거잖아. 받은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은커녕 이런 일을 버리다니. 박 선생은 10대 때 남자친구와 임신을 했고 무서운 나머지 아이를 저희 집 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잣집에 버렸으니 한몫 챙겨서 인생 역전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공범과 함께 저희 부부를 죽이려고 이를 도모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니? 네 아들도 내가 침몰하는 거 알게 됐는데? 뭐?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삐뚤어질지 내가 평생 지켜볼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잘 키우는지 두고 볼 거라고. 전 우주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우주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니.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삐뚤어질지 내가 평생 지켜볼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잘 키우는지 두고 볼 거라고. 감히 내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전 퇴원 후 사설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아니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박미주 그년 감옥에서 호의호식하는 꼴은 못 봅니다. 처리해주세요.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아니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감옥에 들어가 그년 죽여버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죠. 그런데 우주가 이 편지를 그 여자에게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편지요? 전 떨리는 손으로 편지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엔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히 적혀 있었고 아들이 가장 화를 낸 부분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평생 당신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생물학적 엄마라고 우겨도 나에게 엄마는 정수진, 우리 엄마뿐입니다. 전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꼭 그 여자 죄값 제대로 치르게 해주세요. 꼭이요. 사설탐정은 박 선생이 평생 감옥에서도 고통받게 하기 위해 수를 썼습니다. 8823 나와. 나? 아이씨, 자고 있었는데. 박 선생은 그렇게 불려나간 후 악질 죄수들에게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아주 커다란 숙제. 우리 아들 우주. 전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주야. 엄마, 좀 괜찮아? 우주야. 엄마가... 울지 마. 왜 울어? 나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한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뭐?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야. 너무 당연한 말을 꺼내서 미안한데 엄마가 혹시 까먹었을까 봐. 그러니 울지 마. 알겠지? 내 아들. 착한 내 아들. 아들은 그 모든 사실을 감당하면서 절 오히려 위로했고 이 모든 일을 다신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우주의 꿈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지금 우리 아들은 경찰 범죄심리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볼 땐 왜 저러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를 죽음으로 내몰고 내 자식을 잃을 뻔했을 때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악마 같은 것들에겐 저것보다 더한 일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을 건든다면 김치 싸다고 뿐이겠습니까? 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엄마라면 말이죠.